비가 쏟아지는 서울의 밤, 은지는 창밖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언니, 왜 그랬어? 왜 나한테만 그 말을 그녀의 손에 쥔 편지 한 장이 구겨져 있었다. 그 편지는 15년 전 아버지의 소나귀에서 벗어나기 위해 함께 짠 거짓말의 증거였다. 은진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다. 그 거짓말이 지금 다시 그들의 삶을 무너뜨리고 있었다. 을린, 그녀의 오빠가 아닌 그녀의 모든 것이었던 을린. 그 이름만으로도 눈물이 솟구쳤다. 은지는 10살 때부터 을린을 알았다. 아니, 알았다기보다는 을린이 그녀의 세상을 지켜주는 유일한 빛이었다. 그들은 같은 동네에서 자랐지만 운명은 그들을 한 집안으로 묶었다. 은진의 아버지는 공장에서 일하는 평범한 남자였지만 술에 취하면 괴물이 됐다. 매일 밤 문이 쾅쾅 울리는 소리가 들리면 은지는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다. 아빠, 제발 하지만 그 목소리는 항상 공허하게 메아리쳤다. 을리는 은진의 이웃집 딸이었다. 5살 많았지만 은진에게는 언니이자 어머니이자 보호자였다. 을린의 집도 가난했지만 적어도 아버지의 폭력은 없었다. 을린의 어머니는 작은 식당에서 일하며 딸을 홀로 키웠다. 을린은 학교에서 돌아오면 은진의 집 앞을 서성였다. 은진아, 오늘도 무서웠어. 을린의 목소리는 항상 부드러웠다. 그녀는 은진의 손을 잡고 뒷마당의 오래된 참나무 아래로 데려갔다. 그곳에서 그들은 속삭이듯 이야기를 나눴다. 은진의 상처를 을린이 닦아주고 을린의 외로움을 은진이 달래주었다. 어느 가을밤, 아버지의 주먹이 은진의 등을 내리쳤다. 이 새끼야, 왜 밥을 안 차렸어? 은진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다. 문밖에서 을린이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다. 을린은 조용히 들어와 은진을 안아 올렸다. 아빠, 은진이가 아파요. 제가 대신 할게요. 하지만 아버지는 웃었다. 너도 여기 있으면 같이 맞아. 그날 밤, 을린은 은진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 어머니의 허락을 받고 은진은 을린의 방에서 잤다. 그 침대는 좁았지만 따뜻했다. 을린의 팔이 은진을 감쌀 때 세상이 안전해지는 기분이었다. 시간이 흘러 그들은 청소년이 되었다. 서울의 변두리 영등포의 낡은 아파트 단지에서 은진은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을린을 더 의지하게 됐다. 을린은 이미 대학에 진학해 사회복지학을 공부하고 있었다. 은진아, 나중에 같이 살자. 아버지한테서 벗어나자. 을린의 눈빛은 진지했다. 그들은 한강변을 산책하며 미래를 꿈꿨다. 벚꽃이 피는 봄, 그들은 손을 잡고 걸었다. 은진의 마음속에 싹트는 감정은 단순한 우정 이상이었다. 을린의 미소, 그녀의 손길, 모든 것이 은진을 설레게 했다. 하지만 한국의 사회는 그런 감정을 용납하지 않았다. 레즈비언. 그건 병이야. 학교 친구들의 소문이 은진의 귀에 스쳤다. 은진은 그 감정을 묻었다. 그러나 을린은 달랐다. 그녀는 은진을 볼 때마다 가슴이 뛰었다. 은진아, 너 없으면 나 못 살아. 어느 여름밤, 한강다리 아래에서 을린이 고백했다. 나, 너 좋아해. 친구가 아니라 더 깊이. 은진의 눈물이 흘렀다. 나도. 언니, 나도 그래. 그들은 키스했다. 부드럽고 떨리는 입맞춤. 세상이 그들을 용서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완벽했다. 그들의 사랑은 비밀스러운 꽃처럼 피어났다. 을린의 작은 원룸에서 그들은 서로를 안고 속삭였다. 영원히 함께할게.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다. 은진의 아버지는 여전히 폭력을 휘둘렀다. 을린은 은진을 보호하기 위해 계획을 세웠다. 은진아, 아버지한테 도망쳤다고 거짓말하자. 내가 내 오빠라고. 그들은 은진의 아버지에게 을린을 오빠로 소개했다. 을린의 머리를 짧게 자르고 남장까지 했다. 아버지는 믿었다. 오빠가 왔으니 이제 조용히 살아의 그 거짓말은 그들을 구했다.
은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을린과 함께 서울 도심으로 이사했다. 종로의 작은 스튜디오 아파트. 그곳에서 그들은 자유를 맛봤다. 을린은 사회복지사로 일하며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도왔다. 은지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디자인을 공부했다. 매일 아침 을린이 커피를 타주고 은진이 스케치북에 을린의 초상을 그렸다. 언니, 이건 우리 추억이야. 그들은 제주도로 여행을 갔다. 검은 모래사장에서 손을 잡고 바다를 보며 약속했다. 어떤 시련이 와도 우리는 함께야. 한국의 보수적인 시선 속에서 그들의 사랑은 더 강렬해졌다. 을린의 어머니조차 모르는 비밀이었다. 하지만 그 비밀은 그들을 더 가깝게 만들었다. 15년이 흘렀다. 이제 은지는 30살, 을린은 35살. 그들은 여전히 함께 살았다. 은지는 그래픽 디자이너로 성공해 작은 스튜디오를 차렸다. 을린은 NGO에서 일하며 여성 쉼터를 운영했다. 그들의 삶은 평화로웠다. 하지만 그 거짓말은 여전히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은진의 아버지는 몇 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유산은 정신적 상처로 남아있었다. 을린은 가끔 악몽을 꾸었다. 오빠, 왜 나를 때려? 그날 비가 내리는 저녁. 은진의 문 앞에 낯선 여자가 서 있었다. 그녀는 을린의 옛 동료, 지은이었다. 은진 씨, 을린 씨에 대해 물어봐도 돼요. 지은의 손에 쥔 파일은 을린의 과거 기록이었다. 은진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지은은 말했다. 을린 씨가 당신을 오빠로 소개한 거, 그게 거짓말이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을린 씨가 다른 사람과 결혼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은진의 세상이 무너졌다. 뭐라고요? 언니가. 누구랑? 지은은 한숨을 쉬었다. 을린 씨는 스트레스로 인해 남자 상담사를 만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를 사랑하게 됐다고 해요. 당신과의 관계를 숨기기 위해 과거의 거짓말을 다시 꺼냈어요. 은지는 파일을 받아들었다. 거기에는 을린의 일기 조각이 있었다. 은진이를 사랑하지만 이 사회에서 우리는 영원히 숨겨야 해. 이제 포기할 때야. 은지는 울부짖었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그녀는 을린의 직장으로 달려갔다. 비에 흠뻑 젖은 채 을린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다. 언니. 나 은진이야. 을린이 문을 열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다. 은진아. 어떻게 알았어? 은진은 소리쳤다. 지은 씨가 왔어. 당신이 다른 사람과? 그 거짓말, 또다시 을린의 눈물이 흘렀다. 미안해. 나의 피곤해. 우리 사랑이 너무 무거워. 그들은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다. 을린은 털어놓았다. 최근 그녀는 우울증으로 고통받고 있었다. 피해자들을 돕다 보니 자신의 상처가 되살아났다. 상담사 민준과 만나면서 그는 을린의 오빠 역할을 제안했다. 사회가 용납할 수 있는 관계로 가자. 하지만 민준은 진심이었다. 그는 을린을 사랑했다. 을린은 갈등했다. 은진아, 너를 사랑해. 하지만 이 삶이 너무 힘들어. 은진의 가슴이 찢어졌다. 15년 동안 아버지의 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가 만든 거짓말. 그게 우리를 지켰는데 이제 왜 배신해? 을린은 고개를 저었다. 배신이 아니야. 보호하려고. 너를 자유롭게 하려고. 하지만 은지는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문을 쾅 닫고 나왔다. 비 속을 달리며 한강으로 향했다. 그곳은 그들의 시작점이었다. 은지는 다리 난간에 기대 울었다. 언니, 왜 나 버려? 은지는 그 밤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녀는 한강변의 벤치에 앉아 새벽을 기다렸다. 추운 바람이 뺨을 스쳤지만 마음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을린과의 추억이 스치고 지나갔다. 20대 초반,
그들이 처음으로 함께 제주도를 갔던 그 여행. 푸른 바다 앞에서 을린이 말했던 말, 은진아, 우리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아. 언젠가 인정받을 거야. 그때 은진은 믿었다. 하지만 지금 그 믿음은 산산조각 났다. 다음 날 아침, 은진의 핸드폰에 을린의 메시지가 왔다. 집에 와 이야기하자. 은진은 망설였다. 하지만 그녀의 발은 저절로 집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 을린이 기다리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따뜻한 미역국과 김치찌개가 놓여 있었다. 을린의 어머니 레시피였다. 먹자. 내가 좋아하는 거. 은진은 앉았지만 숟가락을 들지 않았다. 언니, 민준 씨는 누구야? 정말 사랑하는 거야? 을린은 한숨을 쉬었다. 그녀는 모든 걸 털어놓았다. 민준은 을린의 상담사로 시작했지만 세션이 끝난 후 친구가 됐다. 그는 을린의 과거를 알았고 너처럼 강한 여성을 사랑할 수 있어 라고 말했다. 하지만 을린의 마음은 여전히 은진에게 있었다. 민준 씨는 도피처 같아. 사회가 우리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결혼하면 적어도 가족은 만들 수 있잖아. 은진의 눈물이 떨어졌다. 가족. 우리가 이미 가족이잖아. 15년 동안 함께한 게 뭐야? 그들은 싸웠다. 은진은 소리쳤다. 아버지의 폭력이 우리를 망쳤어. 그런데 이제 당신의 거짓말이 나를 망쳐. 을린은 반박했다. 거짓말. 그게 우리를 살렸어. 남장하고 오빠 행세한 게, 내 아버지를 속인 게, 하지만 은진은 듣지 않았다.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을린은 문밖에서 울었다. 은진아, 제발. 나 버리지 마. 며칠 동안 그들은 말하지 않았다. 은진은 스튜디오에 처박혀 일에 몰두했다. 서울의 번잡한 거리, 명동의 네온 사인이 그녀를 압도했다. 한국 사회의 압박이 느껴졌다. 동성애에 대한 편견, 가족의 기대, 모든 게 무거웠다. 은진은 친구 수연에게 털어놓았다. 수연은 레즈비언 커뮤니티 모임에서 만난 친구였다. 은진아, 을린 언니가 무서운가 봐의 과거 트라우마가 수연의 말에 은진은 생각했다. 을린도 피해자였다. 아버지의 폭력은 은진만의 것이 아니었다. 을린은 항상 은진을 보호하느라 자신의 상처를 숨겼다. 한편 을린은 민준을 만났다. 카페에서 민준은 말했다. 을린 씨, 당신의 사랑은 진짜예요. 은진 씨와의 관계를 숨기지 마세요. 민준은 이해했다. 그는 을린을 사랑했지만 강요하지 않았다. 나는 당신의 행복을 바래요. 을린은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 은진의 스케치북을 봤다. 거기에는 그들의 추억이 그려져 있었다. 제주도의 바다, 한강의 벚꽃, 그리고 을린의 초상. 은진아. 미안해. 은진은 결국 문을 열었다. 언니, 나도 미안해. 하지만 배신당한 기분이야. 그들은 안아주었다. 부드러운 포옹, 15년의 무게가 느껴졌다. 을린은 말했다. 민준 씨와는 끝냈어. 나 너만 사랑해. 하지만 그 순간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지은이었다. 을린 씨, 이게 당신 어머니의 편지예요. 편지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다. 을린의 어머니가 은진의 아버지와의 비밀스러운 관계를 알고 있었다. 을린아, 내가 은진이를 오빠로 가장한 거 내가 알았어. 하지만 그게 내 사랑을 숨기는 거라면 용서 못해. 을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엄마가. 어떻게, 지은은 설명했다. 어머니는 몇 년 전 은진의 아버지에게 도움을 청했고 그때 비밀을 알게 됐다. 하지만 어머니는 침묵했다. 이제 어머니는 병으로 누워 있었다. 을린아, 와서 봐. 마지막으로 을린과 은진은 함께 병원으로 달려갔다. 서울의 큰 병원, 조용한 복도. 어머니의 방에 들어서자 그녀는 미소 지었다. 둘 다 왔구나. 이제 솔직히 살아라.
거짓말은 더 이상 안 돼? 어머니의 말은 그들에게 충격이었다. 을리는 울었다. 엄마, 미안해. 나 은진이를 사랑해. 어머니는 손을 잡았다. 알아. 그 사랑이 너희를 지켰어. 하지만 이제 세상에 보여줘. 어머니는 그날 밤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 장례식장에서 은진과 을리는 서로를 의지했다. 한국의 전통 장례, 검은 상복을 입은 사람들이 모였다. 을린의 사촌들은 수근거렸다. 을린이랑 은진이 너무 가까워. 하지만 그들은 신경 쓰지 않았다. 장례 후 그들은 제주도로 갔다. 어머니의 유언대로 자유를 찾기 위해. 검은 모래사장에서 을린이 말했다. 은진아, 우리 결혼하자. 법적으로 안 되더라도 우리만의 서약으로. 은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언니. 거짓말 없이 그들은 바다를 보며 키스했다. 바람이 그들의 머리카락을 흩뜨렸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돌아온 서울에서 을린의 NGO 동료들이 소문을 퍼뜨렸다. 을린이 레즈비언이래. 그래서 민준을 차버렸대. 직장에서의 압박이 시작됐다. 을린은 해고 위기에 처했다. 사회복지사면서 그런 삶을 살아. 상사의 말에 을린은 반박했다. 사랑이 죄인가요? 은진은 분노했다. 그녀는 온라인에 그들의 이야기를 올렸다. 익명으로, 하지만 진심으로. 우리는 15년 동안 거짓말로 살았어요. 아버지의 폭력, 사회의 편견. 이제 자유를 외칩니다. 포스트는 바이럴이 됐다. 한국의 SNS에서 논란이 일었다. 일부는 지지했다. 사랑은 사랑이야. LGBTQ 커리어. 다른 일부는 비난했다. 한국 문화에 안 맞아. 은진과 을리는 위협을 받았다. 집 앞에 낯선 사람들이 서성였다. 을리는 다시 트라우마에 빠졌다. 은진아, 우리 잘못한 거야? 은진은 을린을 안고 속삭였다. 아니, 언니. 우리는 용감한 거야. 그들은 수연의 도움으로 레즈비언 커뮤니티 모임에 갔다. 이태원의 작은 바, 무지개 깃발이 걸린 곳. 그곳에서 그들은 비슷한 이야기를 가진 여성들을 만났다. 나도 가족한테 버림받았어. 하지만 우리는 살아남았어. 그 모임은 그들에게 힘을 주었다. 을리는 다시 일자리를 찾았다. 이번에는 LGBTQ 지원 단체에서. 은진의 스튜디오는 후원자들이 늘었다. 그러나 충돌은 피할 수 없었다. 은진의 사촌 동생이 찾아왔다. 언니, 내 이야기 봤어. 미쳤어. 가족 망신이야. 은진은 차분히 말했다. 사랑이 망신인가? 동생은 떠났지만 그 말은 은진의 마음에 상처를 남겼다. 한국의 가족 문화, 효도와 체면이 그들을 옥죄었다. 을리는 말했다. 은진아, 나 때문에 내가 고통받아. 헤어질까? 은진은 소리쳤다. 안 돼. 그게 바로 아버지의 폭력처럼 우리를 갈라놓는 거야. 그들의 사랑은 시험대에 올랐다. 어느 겨울밤, 눈이 내리는 한강변. 을린이 말했다. 기억나. 여기서 처음 고백했지. 은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언니, 우리 강해질 수 있어. 하지만 그 순간 을린의 전화가 울렸다. 민준이었다. 을린 씨, 당신의 포스트 봤어요. 응원해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누군가 당신들을 해치려 해요. 위협 편지가 왔다. 변태 새끼들, 사라져. 을리는 공포에 떨었다. 그녀의 과거 트라우마가 되살아났다. 아버지의 주먹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은지는 을린을 보호했다. 언니, 나 여기 있어. 그들은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한국의 법은 동성애를 보호하지 않았다. 증거가 없어요. 은지는 절망했다. 사회가 우리를 죽이려 해. 고조는 을린의 생일 파티에서 왔다. 작은 모임, 수연과 친구들. 갑자기 문이 열리고 을린의 사촌 남자가 들어왔다.
술에 취한 채 이게 내 파티냐? 레즈비언 새끼들, 그는 을린을 밀쳤다. 은진이 막아섰다. 그만에 싸움이 벌어졌다. 사촌은 소리쳤다. 15년 전 내 오빠 행세한 거 다 알아. 거짓말쟁이, 방 안이 소란스러워졌다. 을리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다 끝났어. 은지는 사촌을 밀어냈다. 나가. 우리 사랑을 건드리지 마. 경찰이 왔고 사촌은 끌려갔다. 하지만 그 사건은 언론에 실렸다. LGBT 활동가의 가족 충돌, 그들은 스타가 됐다.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다. 을리는 처음으로 카메라 앞에 섰다. 저희는 사랑합니다. 아버지의 폭력에서 벗어나 서로를 사랑하게 됐어요. 그 거짓말이 우리를 살렸지만 이제 진실로 살 거예요. 은지는 옆에서 손을 잡았다. 전국이 그들을 지켜봤다. 지지 운동이 일어났다. 서울시청 앞에서 시위가 열렸다. 사랑의 자유를 을린과 은지는 연설했다. 15년의 거짓말이 우리를 무너뜨렸지만 진실이 우리를 세웁니다. 군중이 박수를 쳤다. 하지만 반대 시위도 있었다. 보수단체가 한국 전통 파괴라고 외쳤다. 을리는 지쳤다. 은진아, 이게 맞아. 은지는 말했다. 그래, 언니. 변화는 고통이야. 시간이 흘러 봄이 왔다. 벚꽃이 피는 여의도 공원. 그들은 다시 그곳에 섰다. 을린이 반지를 꺼냈다. 은진아, 나랑 결혼해. 우리 방식으로. 은진의 눈물이 흘렀다. 응, 언니. 그들은 서약했다. 어떤 거짓말도, 어떤 폭력도 우리를 갈라놓지 못해. 꽃잎이 그들 주위로 떨어졌다. 세상이 변하고 있었다. 한국의 LGBTQ 법안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그들의 이야기가 촉매가 됐다. 하지만 결말은 완벽하지 않았다. 을린의 상처는 여전했다. 가끔 밤에 깨어나 울었다. 은지는 그녀를 안고 노래를 불렀다. 전통 민요, 아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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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리오. 그 노래는 그들의 고향, 그들의 뿌리를 상기시켰다. 한국의 영혼, 고통 속의 아름다움. 은지는 생각했다. 우리는 살아남았어. 사랑으로. 15년 후에 그 거짓말은 무너뜨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작은 집에서 서로를 안고 잠들었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빛났다. 희망의 불빛.